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의 제조업의 시대에는 누군가가 먼저 새로운 것을 개발해 놓았다면 그것만 잘 따라가서 아주 잘 만들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각 분야별로 워낙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따라가는 전략으로서는 당연히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워낙 다양한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분야가 고도화되어 있는 현대 시대에서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한 필요한 능력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산업이건 어떠한 개념이건 간에 여러 가지를 재조합해서 새로운 개념을 define 한다든지, 원래 있던 개념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즉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게 그것을 다시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으니까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공유 플랫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원래 있던 택시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의 우버가 탄생을 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원래는 호텔이라는 것이 개념이 있는 것인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의 에어비앤비가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공유 오피스, 서블리스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오피스를 쉐어하자, 이런 생각에서 나온 이렇게 공유 오피스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클라우드 키친이라고 해서 공유 주방, 이런 서비스까지 생겨났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공유 플랫폼들은 전부 다 원래 있던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념적인 의미에서 원래 있던 개념을 지금 현재 트렌드와 맞게 조금 더 다른 시야로 변형해서 다시 정의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릴 텐데, 메타 땡땡 이런 것입니다. 우리 보시면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해서 요즘 가상현실,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따로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이렇게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 트렌드에 조금 더 맞게 여기에 AI가 추가가 되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죠. 그리고 제가 다음엔 이 주제로도 한번 영상을 찍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메타인지라고 불리는 메타코그니션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에 있던 자기 객관화, 이렇게 자기 객관화라는 그런 의미에서 확장이 된 의미인 건데, 이제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기 객관화뿐만 아니고 다른 개념들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이라서 제가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는 이전에 자기 객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원래 있던 개념들을 지금 트렌드에 맞게 더욱더 확장시켜서 리디파인하는 과정,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한 능력이 약간 잘못 사용된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MBS입니다. MBS가 모하마드 빈 살만이 아니고 Mortgage Backed Security라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키게 했던 원인이 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우리가 론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이렇게 은행에서 이 주택을, 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잠깐만, 집들은 이때 굉장히 집에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집 가격에 계속 집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집은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모두들 생각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정말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원래 있던 개념에서 확장을 한 건데,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빚을 지었을 텐데 그 돈을 돌려받게 되는 채권을 더 큰 은행에다가 넘기면서 이것을 증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상품화시켜서 인베스터들에게 판 거죠. 이렇게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시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등급이 나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트리플 A인 사람들은 돈을 잘 갚을 사람, 자기도 돈도 많은데 집을 사느라고 그냥 론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등급이 낮은 그런 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긴 했지만 갚을 능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들이 이렇게 C로 표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100불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100불을 받아야 된다고 가정을 했으면 이 100불을 10명한테 쪼개서 채권을 10개로 쪼개서 이렇게 10명이 받으면 10불씩만 권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많이 잘못되면 이 100불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10불만큼이 날아가는 것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상품화를 시켜서 인베스터들에게 팔면,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것도 10개로 쪼개고 이것도 10개로 쪼개고 이것도 10개로 쪼개고, 지금 제가 말이 10개지 100개, 10,000개 이렇게 해도 쪼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 상품화를 만들어 놓으면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모아두면 얘들이 갑자기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멍청한 효과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급 말고서도 똑같이 이 B등급에서도 같은 일을 벌이면 이렇게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서도 그 짓을 한 번 더 해서 이거를 또 100개, 1000개로 쪼개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게 되고 그 사람들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됐다고 해서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안 좋았던 C등급도 이렇게 A까지 올라가는, 더블 A까지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집값이 다시 폭락하면서 여기서 디폴트가 일어나다 보니까 줄도산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경제 대위기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참 답답한 게 2008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민들은 굉장히 많이 큰 피해를 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 상품을 만들었던 그분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잘못된 곳에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예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설명이 이제 퀀텀 컴퓨터, 퀀텀 컴퓨팅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인데요. 이 개념을 정말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길어지고 답답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기기 안에 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기기 안에. 그럼 그 칩 안에는 이렇게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가 여러 개 접합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트랜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트랜지스터가 여기들에 막 심어져 있어서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렉트론, 그러니까 이 전자라고 하죠. 이 전자들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자가 흐르면, 그러니까 이 일렉트론이 흐르면 이 트랜지스터는 1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 이 일렉트론이 잘 흐르지 않아서 전기가 안 흐르면 0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트랜지스터들이 전자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이렇게 해서 101010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기호의 조합들로 명령이 내려지는 거고, 그 명령들로 기계들이 움직이고 컴퓨터가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칩 안에다가 이런 트랜지스터들을 많이 넣어놓을수록 동시에 여러 가지 기호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연산을 더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집적도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고, 아무튼 이 칩 안에 트랜지스터가 작은 게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아주 복잡한 명령어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현대 시대에 얼만큼 작아졌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14나노미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인 것입니다. 아주 작아서 사람 눈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 하나랑 이 HIV 바이러스,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HIV 바이러스가 12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10배 정도 이 바이러스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적혈구 있지 않습니까? 적혈구를 이만하다고 가정하면 아까 보여드린 HIV 바이러스가 여기 보이는 요 점만큼 이렇게 작은 거니까 지금 트랜지스터는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 칩 안에 이렇게 트랜지스터들이 촘촘하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트랜지스터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주 자그마한, 그러니까 양자, 원자만한 그런 크기의 세계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한테 통용되는 물리 법칙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트랜지스터가 일렉트론이 왔다 갔다를 해야지만 1인지 0인지 그것을 분간을 해서 명령을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작아지면, 트랜지스터가 아주 작아지면 일렉트론이 지나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뽕 하고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터널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자가 아니고 원자 단위 안에서의 현상들을 공부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퀀텀 티어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면 101010 이런 걸 구분을 제대로 못 해줘서 이상한 명령이 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트랜지스터는 더 작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걸 처음에 생각하신 분이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이신데, 우리 어차피 원자 하나를 보더라도, 원자는 아주 더 작지 않겠습니까? 원자 하나를 보더라도 여기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으니까, 전자가 여러분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꼭 마치 여기 원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막 회전하면서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이렇게 돈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중력이 우리를 계속 당기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렉트론이 이 주변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뭐 그건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어차피 얘도 지금 일렉트론이 이렇게 주변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흐르고 안 흐르고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트랜지스터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퀀텀 컴퓨터가 그 반도체 역할을, 트랜지스터 역할을 이 원자가 하게끔 만드는 것이 퀀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사실은 인탱글먼트라든지 슈퍼포지션,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지만 이 퀀텀 컴퓨터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이런 정도의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쉐어드 플랫폼, 공유 플랫폼이라든지 메타 뭐시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퀀텀 컴퓨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 이전에 있던 개념들인데 발전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서 redefine 했거나, 아니면 현대 트렌드에 맞게 다시 개념 정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융합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버의 예를 떠올려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내가 이동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택시를 불러야겠죠. 그런데 지금 요 앞에 맨하탄이나 이런 데 빼고서는 택시를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도로를 살펴봤더니 굉장히 많은 빈 차들이 돌아다녀요. 물론 자신들의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만 굉장히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저분들이 다 택시 기사처럼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생각을 하다가 우버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져서 어떤 것의 정의를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한다거나 발전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보시는 순간 그래서 또 그냥 책 읽으란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맞아요. 맞는데 그냥 우리 삶을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 우리 학생들아 책을 많이 읽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학생들도 더 설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어야지만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질 수 있고 어떠한 것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자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린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지 않아도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에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주제만 빨리빨리 습득하더라도 책 몇 권을 읽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때도요. 뭔가 이렇게 하다가 불현듯 생각난 그런 아이디어 그걸로 한번 비즈니스화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대부분 좋지 않을 생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분야별로 다 고도화돼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길지 않은 시간 고민했는데 번뜩 든 생각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시행해서 안 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는 비즈니스들은 사실 불현듯 생각이 나서 출발은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해 봤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편리한 서비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요점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를 본질에 다다를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길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기엔 쉽지가 않죠. 그것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었던 이 저스티스, 한국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쓰여진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백 페이지 동안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을 할 때는 50페이지나 80페이지 안에서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다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몇백 페이지가 되냐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5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분량을 늘려야 돼서 책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다 100페이지는 넘어가죠. 왜냐면 상품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50페이지, 80페이지에서 끝났으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시간만큼만 고민을 할 텐데 그렇게 몇백 페이지 되다 보니까 그 주장에 의한 다른 관점도 보여주고 그리고 수많은 예들,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계속 그 개념에 빠져들고 있게 만들게 한다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10분, 20분 만에 정리될 내용을 이거를 그거의 몇백 배에 해당하는 몇 수십 시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더욱더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상을 보고 책 하나를 몇십 분 만에 정리를 하는 것과 다소 무식해 보이지만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책을 종이로 읽는 것과
이 차이를 제가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려면 제가 사는 곳 근처에는 맨하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맨하탄을 차가 안 밀린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맨하탄까지 나가려고 하면 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밀리긴 합니다. 근데 아예 안 밀린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엄청나게 빠른 스포츠카와 그리고 그냥 걸어가는 거 이렇게 관광을 한다고 둘을 비교한다고 보겠습니다. 스포츠카로 구경하는 것은 영상에서 책을 서머리하는 거로 비교할 수 있겠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는 것은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맨하탄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카로 엄청나게 빨리 달릴 때는요. 자, 보시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 한번 구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구경하다 보면 여기 자유의 여신상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센트럴 파크도 있고 마지막으로 타임스퀘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것을 구경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기 위치에 있고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걸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물론 시간은 엄청나게 몇 배는 더 많이 걸리겠지만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걸어갈 때만 해도 와, 철근이 이렇게나 많이 쓰였겠구나.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차만 지금 수백 대가 되는데 이렇게 긴 다리가 이렇게 수백 대의 자동차들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계속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경우도 겉에서만 본 것이 아니고 걸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속 내부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경도 해볼 수 있고 더욱더 다양하고 오랜 시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센트럴 파크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무가 있고 말도 돌아다니고 이렇구나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관광객인가 아니면 여기 사는 현지인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고 대화도 해볼 수 있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본질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걸어서 여행을 하듯이 책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어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은 뭔가를 새롭게 개념을 정리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을 재조합하거나 아니면 지금 트렌드에 맞게 발전시켜서 무언가를 redefine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본질에 다가가야 되는데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다. 천천히 정독을 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책을 왜 읽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순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 머리에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떠한 것에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떠한 것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집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본질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독을 하면 어떠한 하나의 개념을 강제적으로라도 오랫동안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